근데 사실상 그 절임 무, 절임 배추 이런 게 막 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애들이 막 꽁다리를 막 주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신병훈련소에서 다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군의관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해요.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항문으로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밥에 돌이 되게 많습니다. 딱 씹는데 이제 뭔가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돈 있는 집애들은 인사참모한테 이제 딱 뇌물을 찔러주면 좋은 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인 정하늘이고요. 최전방 부대에서 이제 민경 부대라고 해서 군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DMZ를 넘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지피에서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받기로는 이제 조국의 눈동자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나름 또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보급도 좀 다른 부대 타 부대에 비해서 보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실탄을 휴대하고 이제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년 3개월 정도, 이제 15개월 정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18살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나이로 계산을 하면 만으로 16세에 입대를 한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가 만으로 17세였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떤 부대든 자기가 스스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열 인사과라고 하는 그 참모가 와가지고 명단을 다 보고 이제 딱 기호에 맞게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다 선발해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 있는 집애들은 인사참모한테 이제 딱 뇌물을 찔러주면 좋은 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신병훈련소 4주가 아니고 3개월 받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는 이제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군기를 드리는 게 가장 먼저였고요. 얼차례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 처음에 가서는 이제 하계와 동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 때는 다 여름에 이제 받아가지고 6시에 보통 기상을 합니다. 5시 40분이나 6시에 이제 기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청소 정돈을 하고, 그걸 하고 나서 씻으러 갑니다. 강가에. 그래서 바로 이제 신병대대 옆에 큰 강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보통 샤워는 잘 안 해요.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토요일에 나가서 강가에서 이제 위생 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얼어 죽겠죠. 근데 나무 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대별로 이제 하는데 분대장이 이제 지시를 주죠. 야, 2-3명은 가서 나무를 해와라.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을 덮일 수 있는 나무를 해와라. 누구는 가서 물을 길어라 해가지고 가서 고무 배낭에다가 이제 그 물을 길어가지고 그 큰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다 물을 갖다 채워 넣으면 이제 한 명이 거기 가서 계속 불을 떼요. 오전 내거. 그러면 그 큰 가마 물이 이제 연기가 나면 그때부터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들어가서 씻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제 짬순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랑 이제 같은 계급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갈 때 되면 물 위에 뭐가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 막 바가지 같은 걸로 이제 막 퍼버리고 거기서 이제 씻는데 물이 거의 다 막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펄펄펄펄 끓으면 이제 분대장이 뜨거우면 더 물 갖다 보라 해서 막 물 갖다 붓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빨래를 합니다. 뭐 발사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이제 속내 옷 다 빨고 그렇게 이제 위생 사업을 하죠. 그걸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보라고 해서 그때 내려오는 북한 당국의 매일 아침에 지침 같은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군인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하러 갔다 오고 나서 첫 시작되는 오전 일과가 세뇌 시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라든가, 제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김정은의 위대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게 심하게 했냐면요, 그때 김정은의 위대성이 한 몇 가지였지? 15가지였나? 지금은 좀 많이 제가 까먹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정은 동지는 3살 때 총을 쏘기 시작했고, 목표판에 12발을 쐈는데 3초 만에 통구멍을 냈다,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5살에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그때 가르치는데, 군인들이 그걸 처음에는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읽다가 그걸 어느 정도로 세뇌시키냐면요, 무의식 속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막 그냥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매일 2시간씩 하게 되고요.
보통 오후에 군사상학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또 뭐 군사 이론 같은 걸 이제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가르치죠. 그래서 뭐 사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조성 조문은 어떻게 맞춰야 되며 이런 공부를 시킵니다. 이론을 했으면 이제 실습을 해야겠죠. 나가서 무기를 들고 조준 연습을 합니다. 1시간 뭐 한 40분에서 50분, 그리고 군중 무용 및 격술 훈련 같은 걸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그러면 이제 한 저녁 때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주변 청소 정리 정도는 하거나 아니면 땔감을 보통 하러 가거나 그러다 보면 저녁 시간이 또 돼요.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그 뉴스 및 군중문화 오락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TV를 보거나 그런 시간인데 보통 전기가 잘 안 오면 그걸 이제 장기자랑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다가 1시간에서 2시간 하다가 저녁 점호를 하고 취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과는 그냥 일반 보병 그냥 노멀한 그런 일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일과. 몰골이 이제 한심하고 정말 봐주기가 힘들고 정말 걸어다니는 좀비 같습니다. 정말로. 신병훈련소에서 다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 하는 기준인데 그 군의관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해요.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 다리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 몸에서 살이 다 빠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게 이 엉덩이 살이래요. 엉덩이가 살이 빠지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그 엉덩이 사이가 벌어진 정도가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면 허약 1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면 허약 2도, 3개가 들어갈 때는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항문으로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허약 3도,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저도 이제 한 허약 1도, 2도 정도까지는 걸렸거든요. 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새끼손가락으로 잡으면 이제 허약 3도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기 직전이고, 요렇게 잡으니까 조금 이제 남았었고, 요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그때 모자랄 정도로 이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었고, 43kg였으니까요. 38kg, 39kg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목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항상 땅을 보고 있고요. 친구들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군의소로 다 보내버렸거든요. 군의소 가서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밥만 먹여서 얘들 그냥 일도 시키지 말고 가만히 눕혀놔서 보양시켜라 이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전방부대 가게 됐었고, 그때가 이제 신병훈련 딱 끝났을 때였어요. 그때 갔을 때가 분대장이 이제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엉덩이에 힘을 딱 줘가지고 분대장 눈에 들라고 이제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엉덩이를 딱 모았어요. 그때 분대장이 보더니 몸 상태 치고는 꽤 아직 좀 버틸만 하겠네 이러더라고요. 너 우리 분대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분대장 부대에 속해가지고 분대장이 좀 저를 잘 많이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제 몸 상태 같으면 보통 군의소나 이런 데 계속 실려가서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전방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놀랐던 게 최전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간부집 자식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인데 보면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뭐 당에 이제 잘 충성을 하는 그런 토대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청 로열층은 또 아니고 그냥 적당한 계급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건 뭐 거의 총알바지로 여기 내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범한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이제 군 생활을 10년 특수부대 다녀오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원이셨죠.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이 당에 가입을 했냐. 그러니까 당에 가입하는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원이다, 그리고 지금 당 생활을 잘하고 있냐, 이것이 그 사람의 충성도를 이제 척도를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탄약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항상 전방 부대는 그런 게 최우선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급품도 이제 하계 전투화를 1년에 2개를 줬고요. 그리고 동계 전투화는 1년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북한은 이제 그 피복을 받으면 낡은 전투복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그걸 여벌 없이 이제 다 단벌로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흰쌀밥을 항상 줬습니다. 그리고 밥에다가 가끔 기름도 이제 고체 기름이라고 해서 그것도 좀 녹여서 얹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닭고기가 뭐 기름기가 그렇게 없는 고기긴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근무용 간식 같은 것도 이제 건빵에 사탕 이런 걸 근무 나가서 졸지 말고 먹어라 해서 잠복 근무용 간식도 이제 또 보급이 됐었죠.
신병 훈련 받을 때와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병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순 옥수수 쌀만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그냥 쪼개 넣은 거였고요. 옥수수에다가 그냥 시래기도 거의 없었고 된장 국물, 소금 국물 이렇게 풀어 놓은 것에다가 절인 무, 절인 배추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절인 무, 절인 배추 이런 게 막 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애들이 막 꽁다리를 막 주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먹다가 이제 자대에 왔는데 흰쌀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절인 무, 절인 배추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주는 고기라던가 그리고 뭐 군무용 간식이라던가 그리고 뭐 일단 흰쌀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에서만 해도 되게 그게 이제 확 달라진 거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먹는 그 흰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퀄리티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밥에 돌이 되게 많습니다. 모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물 같은 데 말아서 먹으면 밑에 이제 드르륵 드르륵 하고 이제 막 벌소리가 막 나요. 예. 그래서 그 저도 이 어금니가 그때 구멍이 났었는데 딱 씹는데 이제 뭔가 이제 딱 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치아가 뚝 떨어지면서 돌이 이제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다 떼긴 했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맹장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맹장 수술도 이제 군대에서 많이들 하죠. 예. 아침에 어떤 그 근무조에 편성이 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잠복 근무를 서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침에 들어와서 보통 무기 점검을 하고요. 총알이 다 있는지 이런 걸 다 점호를 하고 그리고 청소 정돈을 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무기 소재라고 해서 무기를 자기 눈동자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무기에 기름칠을 하고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겨울에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똥이니까 손이 가장 시리고 그래서 가장 하기 싫었던 기억이 있고 전 소대원 이제 그 취침을 가지고 있다가 12시쯤 되면은 일어나서 이제 기상해가지고 모포 정리 뭐 또 다 청소 정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도 원래 사실 그 근무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근무 휴식을 보통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후에 이제 기상을 해가지고 뭐 부대에 필요한 나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밭에 가서 뭐 김을 맨다던가 아니면 뭐 가을 거지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부수적인 건설 현장이라던가 그런 데 동원이 됩니다. 밤이 되면 다시 잠복 근무요원들은 또 이제 잠복 근무에 투입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북한 군인들은 이제 매일 그걸 합니다. 정치 사상 교육이라고 해서 세뇌 교육을 하죠.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하고 근무 투입되기 전에 또 이제 계급 교양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 전방에 이제 제일 전투선이다 보니까 이제 나갔을 때 적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금물이다. 그건 곧 죽음이다. 이런 걸 이제 계속 해서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고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그 6.25 때 신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북한 지역에 그 신천 땅의 피해 교훈을 잊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의 그 어떤 북한 그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런 걸 이제 많이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그걸 하니까 조금 식상해지더라고요. 또 하네 저거를 뭐 이러면서 근무에 투입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잠복 근무에 나가면 보통 3인 1조가 이제 한 개 조입니다. 3인 1조로 편성이 돼서 그 4개 조가 나가는데 저희가 담당해야 되는 한 개 초소의 구역의 그 초소가 이제 잠복 초소가 한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한 개 조가 5개의 구역을 이제 감당을 해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는데 그 거리가 한 2k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명은 조금 쉬고 있다가 한 명은 전방 주시하고 한 명은 후방 주시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서야 되는데 분대장은 보통 자리 깔고 이제 아예 편하게 취침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구대원이 이제 옆에서 후임한테 이러죠. 야, 너 새벽 근무 설래? 초저녁 근무 설래? 이래요. 선임한테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 선임은 이제 보통 자기가 초저녁에 설 테니까 네가 새벽 근무 서라 이래요. 그러면 초저녁에는 보통 나가면 12시까지는 보통 안 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는 이제 뻗어 자고 결국에는 이제 막내가 혼자서 경계 근무를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데 들어가서 근무 휴식을 제대로 잘 주면은 밤에 밤잠 안 자고 그렇게 근무를 설 자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잠이 너무 그립고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잠복 근무 나가서 다 잡니다. 예, 그래서 셋 다 이제 보통 자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잠복 근무, 감시 근무, 보초 근무의 그 하루 일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는 뭐 그런 뭐 애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거나 무슨 뭐 누가 이제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써서 넣으라는 그런 게 있어요. 통 같은 게. 못 넣죠. 그거 넣었다가 이제 큰일 날 텐데 안 넣습니다. 안 넣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벽에 이런 벽보판 같은 게 있어요. 그 벽보판, 속보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선행을 탁 이렇게 막 해주고 그게 자꾸 평가로 쌓여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도 뭔가 구타한다거나 뭐 그리고 뭐 좋은 일을 웬만하면 좀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뭐 군생활이라는 게 뭐 다 남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저보다 한 3살 선임이었나? 그 저격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잠복호에 나가면 제일 먼저 시려오는 게 발이 제일 먼저 시려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갑자기 야 전사 신발 벗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발이 시려 죽겠는데 신발을 벗으면 나 이거 동상 입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아 이 새끼 벗으라면 벗지 뭐 말이 많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발을 자기 배 안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아 이러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아 가만히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이쪽 발을 이제 그리고 그 신발을 깔고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았다가 이제 그걸 딱 넣으니까 다른 발을 또 바꿔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밤새 이제 발이 안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드리겠다 했더니 아 됐다고 나도 이제 선임들한테 옛날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이제 한 오후 3시쯤 됐나 거기에 이제 땡땡땡 동무에 이제 무슨 뭐 그런 선행이 이제 딱 본받자 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감동이 좀 식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준 거니까 저는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건 있었죠. 예. 일반 저기 밑에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무로 만든 침대 같은 거, 뭐 북한에서는 그냥 깡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1, 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잡니다. 예, 그리고 초소에서는 이제 온돌바닥에 이제 자죠. 온돌바닥에 자는데 머리를 이제 문 쪽으로,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이렇게 두는데 보통 이제 실제로는 안쪽으로 두고 잡니다. 왜냐면 뭐 그냥 저도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북한에도 그런 썰이 많아요. 되게 썰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모가지를 다 자루에 담아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잘리더라도 발이 잘리자 해가지고 안쪽으로 잡니다. 거기에 이제 걸려서 죽는 군인들도 있고요.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감시대 밑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지 말지에 대한 장탄을 했죠. 남쪽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됐고 그 인기척 소리는 저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한 손에 이제 수리탄을 이미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